3개월 후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김영희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사실 그녀는 치매가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과거의 기억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지? 길을 잃은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쳐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젖은 도로에서 할머니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 쿵. 할머니는 그대로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을 접질렸고 무릎에서는 피가 났어요. 사람들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지만 곧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 한 사람만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제 손 잡으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먼저 비를 피해요. 청년은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로 들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할머니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의식은 괜찮으신가요? 구급차 안에서 청년은 계속 할머니의 곁에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줘. 잠깐만. 왜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아니야. 걱정 안 해. 청년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깊은 슬픔과 체념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청년은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희. 김영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청년은 뭔가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동욱입니다. 강동욱. 강동욱. 할머니도 그 이름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30년 전을 회상해 봅니다. 1994년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당시 김영희는 40대 중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겨울밤 10살 정도의 한 아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배고파요. 아이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때로 까맣게 더러웠어요. 어머, 이 추운 날 어디서 왔니? 집에서 나왔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때려서. 김영희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일단 들어와. 따뜻한 국부터 먹어라. 그 아이가 바로 강동욱이었습니다. 그 후로 동욱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식당에 왔어요. 김영희는 매번 따뜻한 밥을 챙겨줬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니? 학교 안 가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한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김영희는 동욱이에게 공책과 연필도 사줬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아들 민수와 함께 공부하게도 했어요. 동욱아, 너는 머리가 좋구나. 컴퓨터 같은 것도 잘 다루고. 아줌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줌마한테 은혜 갚을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다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동욱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30년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그때 그 아이구나. 동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영희 아줌마세요? 그래, 맞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동욱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내 팔자다.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무슨 소리니? 너도 너 살기 바쁠 텐데. 할머니, 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 사주신 공책에 적어둔 꿈들, 모든 게 현실이 됐어요. 동욱은 자신의 명함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에듀드림테크 대표이사 강동우.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동욱이가. 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평생. 동욱이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후 그는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장사 좀 했지. 어떤 장사요? 별거 아니야.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니까. 하지만 동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할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대표님, 이거 정말 놀라운 자료인데요. 사립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철의 여인 김영희입니다. 철의 여인? 네, 1980년대 건설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분이에요. 남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동욱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성 최초 건설업체 대표 김영희. 불굴의 의지로 일군 사업 제국. 남성 중심 업계의 유리천장을 깨뜨린 여성. 사진 속의 젊은 김영희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다고요? 네, 한때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사라지셨어요. 왜요?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동욱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신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공부해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 그 모든 말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던 거예요. 한편 할머니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선미는 처음엔 안도했어요. 다행히 조용해졌네. 그러게.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성입니다. 김영희 여사의 재산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재산? 네,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약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이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김영희 여사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민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선미야, 큰일 났어. 왜? 엄마가 돈이 있대. 뭐라고? 50억. 50억이나 있다고. 선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보였네? 왜 그걸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야? 모르겠어. 어쨌든 엄마를 찾아야 해. 그들은 즉시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나가셨다고요? 네, 3개월 전에.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서. 민수와 선미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50억이 날아간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찾지 못한 민수와 선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치매잖아. 맞아. 그럼 엄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후견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심사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치매 진단서와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진단서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들을 위조하기 시작했어요. 선미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의료진단서 양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민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어차피 치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선미는 가짜 병원 도장을 찍으며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만약 엄마가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어떡해? 그건 그렇지만 여보 50억이야. 50억. 우리 아이들 교육비, 집값 모든 게 해결되는 거라고.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어 갔습니다. 민수도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정말 조심해서 하자.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들은 밤늦게까지 각종 서류들을 위조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할머니의 서명, 심지어 의료진 의견서까지. 이제 법정에 제출하면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들키지 않을까? 걱정 마. 엄마는 어차피 기억도 못하잖아.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동욱이 이미 할머니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움직임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간 동욱의 회사에서는 대표님 김민수 씨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립탐정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젯밤 11시까지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프린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물품 목록입니다. 의료용 도장, 특수용지, 그리고 위조 전문업체와 연락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동욱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나요? 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됐네요. 동욱은 김철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동욱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선미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려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오늘 하루만 지나면. 그때였습니다. 총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이른 아침에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의 손에서 위조 서류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선미 씨도 계시나요? 함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선미는 부엌에서 나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누가 고발했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희 여사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강동욱 씨입니다. 그 순간 민수와 선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누가 찾은 거야? 일단 서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연행했습니다. 집에 남겨진 것은 바닥에 흩어진 위조 서류들과 깨진 꿈뿐이었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파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재산까지 노렸던 그들의 계획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결은 법정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으니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